우리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의 유연성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표현력을 더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I saw a man who is a good singer on the street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주제로 문법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who를 사용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문제풀이를 보면 앞에 선행사로 사람이 왔고 그래서 그 뒤에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who를 사용했으며 그래서 답은 which가 아닌 who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서 이렇게 who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와 상대방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저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상황은 특정 대상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 이 문장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예문과 같이 내용을 덧붙여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I saw a man who is a good singer on the street yesterday. I wanted to talk with him, but I couldn't because I felt shy. I don't know his name exactly. I will tell later if I know.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를 보면 다음의 예시 문장을 보면 Did you see a boy who was standing at the gate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를 주제로 문법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who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who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는 건데 보통 저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내용을 더해 표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이런 대화의 흐름이 이어졌을 겁니다. Did you see a boy in the morning? Who? Your younger brother? No, I saw a boy. He was standing at the gate. I think he was lost. Really? Let us find him to help. 그런데 이와 다르게 제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내용을 더해 표현했다면 이전과 다르게 상대방이 좀 더 명확히 대상에 대해 인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흐름을 가졌을 겁니다. Did you see a boy who was standing at the gate in the morning? No, I didn't see him. Do you know him? No, I don't know. But I think he was lost. Really? Let us find him to help. 그러므로 전 who, which, that 같이 선행사에 따라 우리가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지어 관계대명사에서 알아야 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생각하는데 첫째로 한국어와 다르게 어떤 대상을 말한 뒤 뒤에 내용을 덧붙여 말하는 영어의 표현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용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말할 때 한국어는 먼저 내용을 덧붙이고 뒤에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라고 하여 대상을 말한 뒤 뒤에 내용을 덧붙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표현하는 것에 한국인은 익숙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우선 관계대명사는 명사의 내용을 보충해 주기 위해 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충해야 하는 대표적 상황으로는 어떤 특정 대상의 이름을 모를 때와 더 자세히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저의 활용 경험 후 가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의 유연성은 대화체를 섞어 좀 더 쉽게 원하는 내용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어 예문을 보면 내가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난 내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보았다. 그래서 그 게임을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하며 친구에게 빌려달라 했지만 친구는 자기도 게임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모든 미션을 다 한 뒤에 빌려주겠다고 했다. 라고 하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한국인은 자기가 말하려고 생각한 것을 내용이 길어도 최대한 한 문장으로 다 말하려 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대화체를 사용해 표현을 만들면 더 원활하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I visited my friend's house, I saw a new video game that I want. So I asked to him, "Can I borrow this game? I returned this game to you after 1 week." But he said, "No, I don't finish this game yet. I'll lend it to you after I clear all missions." 예문과 같이 대화체를 섞어 말을 하니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나요? 이번 강의에서는 표현의 유연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는 표현의 유연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어떤 공식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좀 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표현의 이해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는 문장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데 첫째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지어 문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펜이었습니다.